현재 중국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음 달에 있을 한국과 중국의 축구 예선 경기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는데요.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다음 달에 있을 한국과의 예선전에 비관적인 관점을 보였지만 적지 않은 중국 팬들은 얼마 전에 있던 베트남과 한국의 경기를 복귀하며 충분히 한국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좋아요를 약 2,000개 이상 받은 중국인의 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글을 소개한 중국의 영상에는 찬반 토론을 하는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요. 그 댓글은 이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현재 중국에는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중국에서는 원래 축구가 아주 유명한 종목이 아니었는데 최근 의뢰를 필두로 하여 중국의 많은 축구 선수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축구에 관심 없어하던 중국인들이 여기저기서 축구를 보기 시작하고 현재 축구는 중국의 가장 관심도가 높은 스포츠 종목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중국의 많은 축구 팬들은 유럽의 리그 축구 경기를 챙겨보기 시작했고 최근 유럽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많은 한국 선수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게 된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이 강한 팀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현재 중국 축구가 가지고 있는 높은 전력을 과소평가하기 쉬워진다. 하지만 축구라는 것은 생각보다 분석하기 어려운 것이다. 축구공은 둥글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이 이야기는 축구의 기원으로 올라가 보면 된다. 축구는 200년도 중국의 위나라에서 조조가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부안해낸 스포츠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축구의 기원이 중국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 축구공이 둥글다는 말도 이 삼국시대에서 유래한 말이다. 축구는 기본적으로 상성 싸움이다. 최강의 팀도 어떤 상대에 따라서는 약팀에게 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 한국팀은 현재 동남아식 축구에게 상성이 좋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축구는 유럽이라던가 강팀을 만났을 때 힘든 경기를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베트남이 실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너무 많은 유럽파 선수들에게 압도된 나머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일단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네임밸류 때문인 것인데 그들은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무조건 그곳으로 5명이 넘는 수비수가 달려들었다. 그런 행동은 수비수의 구멍을 만들어내기 쉽고 그러한 움직임은 손흥민의 동선을 많이 차단하긴 했지만 다른 한국 공격수들에게 빈틈을 엄청나게 많이 내주게 한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손흥민을 완벽하게 마크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한 골까지 넣어버리는 참사가 벌어졌다. 베트남의 이러한 경기 내용은 우리 중국 선수들이 현재 많은 분석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이미 손흥민의 네임밸류를 두고 그에게 집중되는 수비수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손흥민이 아닌 다른 공격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작전을 쓰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손흥민이 공을 잡더라도 그에게 집중적으로 붙지 않는 방식의 플레이를 한다면 한국은 절대로 지금과 같이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베트남과 한국의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봤을 때 한국이 절대로 베트남을 잡고 흔들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경기 내용이다. 최근 베트남과 중국의 경기를 보면 중국은 2대0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을 경기적 내용으로 확실히 이긴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에 대한 찬사가 많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솔직히 상대적으로 손흥민보다는 우레이의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우레이가 공을 잡았을 때 집중적으로 수비를 하지 않았고 우레이가 날 뛸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줬다. 그럼에도 균형이 꽉 잡힌 중국의 공격 수진들은 압박을 지속하면서 경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승리로 이끌어갔다. 이 글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중국 축구 분석가들이 제시한 내용이다.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결국 중국 축구는 다음 달 한국과의 예선전에서 충분히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의 수비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최근 베트남과의 경기에서도 한국은 수비에 구멍이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들에게 다행인 것은 베트남에서는 1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수비 구멍을 골로 연결시킬 수는 없었다. 한국팀은 현재 중국을 매우 약팀으로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중국팀은 분명 놀라운 경기력으로 한국을 압도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강팀에 강하고 약팀에 약했던 팀이다. 이번 한국과의 예선전은 그간 있었던 중국 축구에 대한 의심을 한 번에 날려버릴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 경기 이후로 아시아의 최고 축구팀이 어디인지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정말 기대가 되는 예선전이 아닐 수가 없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는 찬반 토론이 진행되었는데요. 한 중국인 축구팬은 이런 글이 결국 중국 축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확실히 최근 중국에서 축구가 대세 스포츠가 된 게 맞는 것 같다. 너처럼 축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분석하랍시고 글을 써대는 것을 보니 말이다. 나는 중국에서 축구가 유명해지기 한참 전부터 축구를 봐온 사람이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최고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기본적으로 아시아 축구는 일본과 한국이 최고였고, 현재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선수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 본토에서도 한국의 축구 실력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사실 정말 팩트를 알려주겠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해야 할 축구팀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에 대해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글이 강팀이 약팀을 너무 무시한 나머지 방심해서 져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번에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아무리 축구공이 둥글다고 해도 기본적인 전력 차이라는 것이 있다. 대학교에서 취미로 축구하는 팀이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한들 중국 국가대표팀의 2군 3군이 대충 뛴다고 해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글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우레이가 중국 공격의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상 우레이는 중국 축구계에서도 굉장히 평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그는 스페인 리그에서 퇴출당한 이후로 폼이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축구라는 것은 우레이 한 명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중국 축구에는 현재 많은 문제들이 있다. 다들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결국 중국 축구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관시다. 중국 축구계는 관시로 모든 게 설명된다. 아무리 축구를 잘하는 재능 있는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중국의 축구협회 사이에 연결점이 없다면 그 선수는 절대로 국가대표로 뽑힐 수 없다. 대학교가 같다던가, 고향이 같다던가, 부모가 친하다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정치인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 없다. 국가대표 선발은 무조건 관시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 축구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당신과 같은 축구 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이유다. 아무리 봐도 현재 중국 축구는 갈 길이 먼데 당신과 같은 중국 축구 팬들이 계속 우리는 올라갈 곳이 없다면서 허무맹랑한 성취감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 중국 축구팀에게 채찍질을 전혀 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성취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에게 졌을 때에는 우리의 축구 실력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들지 않고 그들이 폭력적인 축구를 했으며 심판이 우즈베키스탄을 편파하여 판정해줬다고 하면서 정신승리를 하는 것들, 그러한 문제들은 중국에 항상 있어왔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며 중국 축구 팬이 선진적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중국의 축구가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정말 안타까운 이유는 중국에도 축구를 나처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진짜 축구 팬들의 공통점은 그 아무도 국가대표 경기를 찾아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유럽을 직접 가서 유럽 리그의 경기만을 볼 뿐이다. 우리 같은 진정한 축구 팬은 중국의 국가대표전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 우리는 진정으로 중국의 축구가 발전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에 열광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중국의 축구는 발전하려면 한참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이런 긴 글을 쓴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나도 월드컵을 재미있게 보고 싶고 다른 나라 경기만 보는 것에 정말 질려버려서 이런 글을 남겨본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꽤나 진심이 느껴지는 글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댓글은 싫어요가 많이 눌리면서 댓글 리스트 하단으로 내려갔습니다. 해당 댓글에는 이러한 답글들이 많이 달렸는데요. 답글들의 내용은 대부분 이러했습니다. 어딜 가나 자기가 가장 축구를 사랑한다는 식으로 포장하는 가짜 중국 팬들은 넘쳐나. 얘네들이 항상 하는 말은 똑같지. 나는 너희가 축구를 보기 시작하기 한참 전부터 축구라는 것을 좋아했다고. 정말 웃기지. 그들은 정말 하나같이 중국의 축구를 욕하기 바빠. 왜 그런 걸까? 그들은 자기들이 오래전부터 유럽의 축구를 봐왔다는 것에 대한 엘리트 의식과 우월감을 느끼는 것 같아. 겨우 축구를 어릴 때부터 봐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월감을 느낀다는 것은 웃기지.
분석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어쨌든 결과는 다음 달에 보여질 거야. 그때 중국이 이긴다면 계정을 삭제하고 다시는 축구 이야기를 남기지 말아주길 바래. 쪽팔려서 어디 가서 축구 좋아한다는 말은 할 수 있을련지 모르겠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이 네티즌의 말처럼 저도 다음 달에 있을 중국과의 경기가 참으로 기대되는데요. 모쪼록 선수들이 다치지 말고 적당히 중국을 참교육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해외 댓글을 가져오고 번역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